지금 보고 계신 사진이 이제 공개공지의 유형이 되겠는데요. 공개공지의 유형은 다양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원형처럼 만들어 놓은 공개공지도 있고, 광장형, 우리가 도심의 광장을 일반인들이 와서 사용하는 또 휴게 공간을 만들어 놓는 광장형 공개공지가 있고요. 안녕하십니까, 이관용 건축사입니다. 건축법 해설 58회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57회까지는 대지의 적용에 관련된 내용을 공부했고요. 그 적용 부분이 건축법 42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건축법 43조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공개공지에 관련된 내용을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공지는 도시 안에 공지를 제공함으로써 일반인들에게 어떤 쾌적한 도시 환경을 제공하고 또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도시적인 측면에서의 건축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개공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대상이 있고요. 또 지역이 있고, 그리고 그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지자체의 건축 조례로 정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건축법에 관련된 내용을 공부하고 다시 또 조례에 대한 내용을 살펴봐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58회 시간에는 공개공지에 관련된 큰 틀을 좀 공부를 하고, 59회 시간에는 서울시로 한정해서 서울시의 공개공지 설치 기준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58회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먼저 부탁드리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법 해설 58회 수업인데요. 공개공지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 43조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개공지는 건축법 43조와 시행령 27조에 의해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상업지역 등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공지, 즉 공지나 공터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도로변이 있고 또 보행로가 있고요. 그리고 부지 안에 이러한 휴식 공간을 설치하는 부분들이 바로 공개공지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개공지에 관련된 해당 지역 또 해당 용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상 지역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지역은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그리고 상업지역과 준공업지역은 해당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특별자치시장이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허가권자 등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거나 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지정하고 공고할 수 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대부분의 지역이 다 해당되는 지역인데요. 통상 서울시 같은 경우를 보면은 준주거 지역이라든가 상업지역, 중공업지역 이런 지역에서 보통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실 대상 지역이 일반 주거지역도 해당이 됩니다만은 일반 주거지역은 대규모의 프로젝트가 진행하기 어렵고 주로 이런 공개공지 같은 경우는 일정 규모 이상의 그런 큰 프로젝트에 해당이 되면은 공개공지를 설치하기 때문에 통상 이제 상업지역에서 제일 많이 설치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대상 용도 및 규모를 좀 살펴보시면 먼저 면적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대로 주거지역이라든가 준주거지역이라든가 상업지역, 중공업지역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인데요. 그 건축물에서도 건축법에서는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그리고 운수시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도심에서 가장 많이 보는 게 바로 업무시설과 숙박시설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두 번째를 보시면은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용도이고요. 그리고 각 지자체별로 조례로 별도로 정하는 건축물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면은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서울시 건축조례를 제가 살펴보니까요. 서울시 건축조례에서는 문화, 판매, 업무, 숙박까지 다 포함이 되죠. 모법에서 나와 있는 용도까지 다 포함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의료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종교시설, 운수시설, 장례식장 이렇게 서울시 건축조례로 별도로
추가를 해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법에서는 이렇게 5개의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또 조례로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건축물이 공개공지 설치 대상인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은 이제 의무적입니다. 바닥 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공개공지를 설치를 해야 되는 거고, 선택적으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 건축법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개공지 등의 면적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공지 면적은 대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그러니까 대지 면적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맥시멈을 제공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맥시멈으로 10%까지 정해놓고 각 지자체 사정과 조례에 따라서 이 이하 범위에서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경우 법 42조, 그러니까 조경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요. 42조에 따른 조경면적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련된 법률에 따라서 매장문화재의 현지 보존 조치 면적을 공개공지 등의 면적으로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10% 이하에서 공개공지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조경면적도 이 10% 이하에 포함을 시켜주겠다. 자, 그리고 매장문화재의 현지보존 조치 면적 같은 경우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사대문 안에 있는 문화재 굴토에 관련된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해당 지역들은 공사하기 전에 이제 문화재청에 또 보고를 받아야 되고, 또 굴토를 했는데 문화재가 나왔을 경우에는 일부분을 그 땅에다가 이 보존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장문화재의 이런 내용들도 공개공지 등의 면적으로 할 수가 있다라고 건축법에서 나와 있습니다. 건축법. 그런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조경면적을 포함을 안 시킨다고 조례로 나와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 내용을 좀 제가 디테일하게 좀 따져보겠는데요. 이 역시 모법에서는 나와 있습니다만은 각 조례로 또 별도로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공지에 관련된 설치 조항이 있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환경 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나 조경시설 등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해야 된다. 그러니까 의자, 휴게공간, 또 조경시설 우리가 조경 시간에 배웠던 파골라라든가 뭐 이런 휴게공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건축조례에서 어떠한 시설을 설치하라고 나와 있는 내용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별도로 좀 살펴봐야 되는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누구든지 공개공지 등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공개공지 등의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니까 이제 건축물 앞에 외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을 만들어 놨는데 나중에 보면 이거를 막아서 다른 사람들이 사용을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영업행위를 하면서 물건을 쌓아놓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공개공지 내용은 24시간 오픈하는, 말 그대로 도시 공간을 쾌적하게 만드는, 또 일반인들이 휴게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조경공간이나 조경시설을 만들어 놓는 취지가 바로 공개공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 땅이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내놓는 그러한 도시의 공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이 이제 공개공지의 유형이 되겠는데요. 공개공지의 유형은 다양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원형처럼 만들어 놓은 공개공지도 있고, 광장형, 우리가 도심의 광장을 일반인들이 와서 사용하는, 또 휴게공간을 만들어 놓는 광장형 공개공지가 있고요. 그리고 보행가로형 공개공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대지의 사이트가 긴 경우에 또 도로변하고 면에 있다면은 이렇게 보행가로형으로 잘 가꾸어서 일반인들이 잘 쉬게끔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자, 필로티형이 되겠습니다. 필로티형은 건축물이 이렇게 있는데 건축물 1층 부분 하부에 이렇게 필로티 부분에 휴게 공간을 만들어서 공개공지로 활용하는 그러한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썬큰형이 있는데요. 썬큰형 같은 경우는 대지 내에 이렇게 지하 공간이 있고 지하 공간에 오픈되어 있어서 썬큰 공간이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다양한 공개공지의 유형이 있고
이런 유형에 따라서 어떻게 인정받는지 또 구체적인 규정이 있는지는 우리가 건축 조례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은 부산경실련 사이트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고 이 공개공지를 어떻게 하면은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내용도 언급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 가셔서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공개공지를 설치를 하게 되면은 인센티브를 주게 되는데요. 어떠한 인센티브를 주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적률 같은 경우는 1.2배 이하의 완화를 적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용적률이 만약에 1000%였다. 그러면은 12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용적률을 더 주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지의 일부를 공개공지로 내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인데 용적률을 1.2배 이하로 완화해주고 또 건축물의 높이 제한도 1.2배 이하로 완화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인센티브가 되기 때문에 해당 지역과 해당 용도에 관련된 부분이 이런 인센티브를 받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건축조례로 정한 기준이 이 완화 비율보다 큰 경우에는 해당 건축조례를 따르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역시 건축조례로 인센티브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 용적률과 높이 제한, 즉 건축법에서 나와 있는 이런 인센티브가 있는데 조례에서 더 크게 혜택을 주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조례를 따르게 되어 있다. 통상적으로 보면 이제 건축법을 따르게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는 해당 건축조례로 따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 이 부분을 조금 더 많이 위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해당 용도 건물과 다른 용도가 복합된 용도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시설이라든가 숙박시설이 있고 여기에 또 별도로 해당이 안 되는 용도가 복합된 경우에도 해당이 된다. 이 부분도 좀 살펴보시고요. 자, 그리고 공개공지 등의 설치 대상이 아닌 건축물이 공개공지를 설치할 경우에도 인센티브를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업무시설,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제 다중이 사용하는 건축물이 되는데, 그러니까 사업주가 공개공지 설치 대상이 아닌 건축물을 설계하는 경우, 뭐 오피스텔이라든가 뭐 다른 용도를 건축하는 경우에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공개공지를 내놓겠다. 이런 경우에도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해당 용도가 아닌 경우에도 1.2배라든가 이런 내용의 인센티브를 받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용적률을 더 받기 위해서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좀 큰 프로젝트를 하시는 분은 이 부분을 좀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공개공지 설치 준수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공개공지 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건축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판촉활동이라든지 문화행사를 할 수 있다. 이 내용이 되겠고요. 그런데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의 통행에 불편함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한되는 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공개공지 등에서는 일정 공간을 점유하여 영업을 하면은 안 된다. 그리고 또 공개공지 등의 이용에 방해가 되는 행위로서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면 안 된다. 즉 사망에 관련된 시설이니까 조경공간이나 휴게공간이나 조경시설 외에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안 된다. 자, 공개공지 등의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울타리나 담장 등의 시설을 설치해서 출입구를 폐쇄하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개공지 등과 그에 설치된 편의시설을 훼손하는 행위도 안 되고요. 자, 1호부터 4호까지의 행위와 유사한 행위로서 건축조례로 또 별도로 정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언론기사에 공개공지에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판촉행위와 문화행사를 할 수 있는 게 60일 정도를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판촉과 영업 구분이 어려워서 공개공지 점유를 문을 열어준 법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경향일보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개정법령 연간 60일 내에 판촉을 허용을 했기 때문에 이 기준이 없다면
대형 유통업체의 꼼수도 가능하다. 그런데 국토부는 이러한 내용을 지자체가 별도의 규정을 마련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자체가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0일 이내에 문화행사나 판촉행위를 하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대형 아울렛점이라든가 백화점에서 이런 공개공지 부분에 영업행위를 하는 부분이 어떻게 구분하느냐 상당히 좀 모호해졌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로 좀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물건을 파는 영업행위는 금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애매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판촉이라는 것은 물건을 파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판촉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경희일보에서 지적을 해놨습니다. 우리가 도시를 가다 보면은 이렇게 건물 앞에 공개 공지가 있는데 버젓하게 영업을 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구청이라든지 허가권자는 이 부분을 단속하게 되어 있거든요. 단속해서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개 공지 부분을 이렇게 공공의 통로라든가 공개 공간으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영업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지자체에서 구체적인 점검을 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축법 43조에 나와 있는 공개공지 관련된 내용을 공부를 했고요. 주로 이제 5,000제곱미터 이상이니까 좀 큰 프로젝트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서울시의 공개공지 설치 기준을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요. 또 공개공지 디자인 가이드라인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디테일하게 살펴봐야 되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설계자 입장으로서는 공개공지를 설치할 때에 심의를 받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심의 기준을 정확히 알고 공개공지를 설치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건축법 58회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서울시 공개공지 기준을 가지고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용 건축사였습니다.